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 스위스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직격탄은 특히 전기차를 강타 중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3대장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8에서 11%대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올 들어 벌써 4번째 가격 인상과 고감도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대표 성장주, 2차 전지주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에 미국 내 모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준대형 SUV 모델 X는 기존보다 최대 $6,000, 우리 돈으로는 약 773만 원가량 올렸고 또 중형 SUV 모델 Y 롱레인지는 기존 가격에서 $3,000가량을 인상했습니다. 테슬라 내에서 가장 저렴한 차종으로 꼽히는 모델 3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10,000, 거의 우리 돈으로는 1,300만 원가량이 인상됐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업체인 만큼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예상됩니다. 이미 테슬라의 경쟁자 리비안도 자사 기본 모델의 신규 주문권 가격을 $10,000 이상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감원 계획도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약 10%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실제로는 채용 공고를 14%가량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요. 이 같은 테슬라의 감원은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힙니다. 인플레이션의 급증과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해졌다는 걸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가격 상승이 수요를 잠재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연이은 가격 인상에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망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수요가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발 이슈만 나오면 들썩이는 국내 2차 전지주들.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질주에 글로벌 점유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주들.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경기 침체는 물론 줄어드는 글로벌 경쟁력까지 이중고에 처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및 또 전기차 관련주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 전기차와 반도체 두 섹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 가격 인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네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된 배경,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그 원자재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니켈을 소재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원재료도 쓰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된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이슈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테슬라라는 차량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그 소비자가 느끼기에 그렇게 크게는 느끼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의 상승폭을 한 두 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이슈 이 부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 네 번이나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공급망 대란이나 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이런 이슈들은 지금 당장 불거진 문제들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 예상이 될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가격 전가가 빠른 기업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차량 부분도 있겠지만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정책을 쓸 수 있고요. 이를 우리나라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국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크게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해서 가격이 20% 정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테슬라가 워낙 시장의 선두 주자다 보니까 이게 언론상으로라든지 그렇게 불거진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완성차 부분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극부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해볼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 소재 업체라든지 그런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의 이 전기차 3대장들 사이에도 좀 경쟁 구도에서 변화가 생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서로 주력으로 내놓고 있는 차량 모델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면 경쟁 구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서 또 국내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 점유율 추이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점유율의 변화가 지금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의 파일을 넓히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이게 초기 단계의 선점이 이루어진 기업이라든지 산업 같은 경우는 변화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그 관련주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는 낮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국내로 비춰봤을 때는 저희가 살펴볼 점이 있겠는데요. 그 경쟁 구도상에서 우위에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가 그 완성차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그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즉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완성차 쪽에서
부분에 가격의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완성차와 완성차를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간의 그 파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겠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글로벌사가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놀랐던 마음 진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 간의 이 경쟁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의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도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지금 중국 의존도가 80%에 육박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중국 의존도로 국내 관련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원자재가 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에 취약한 점이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타 신흥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증시는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 같은 경우는 그 소재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하기는 하지만은 이 제품을 개발하는 원재료 같은 경우로 다 수입을 통해서 병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환경에 취약한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이게 제품 판매를 프리미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의 우위 기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우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배터리 셀 업체도 좋지만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 그런 광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사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자체는 좀 나아질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단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기술주에 다시 좀 볕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애증의 기술주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으로 국내 기술주에 미치게 되는 여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가격 인상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과 연관을 받는 기업이라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업은 크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셀 업체를 살펴보면은 이게 그 차량용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에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배터리 업체라든지 배터리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연결해 봤을 때 한 기업에 국한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방에 있는 완성 자동차, 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업체들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원자재 니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 셀 업체,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로 전가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보다 좀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양극재를 개발하는 에코프로 BM, LNF와 같은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 대표 기업들이죠.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2차 전지 소재주들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 분석과 함께 또 내일장 특징주까지 함께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참 쉽지 않은 장세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이 오르는 게 없죠. 오르는 것 같은데 뭔가 시원찮은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계속 점점 더 파란불이 깊어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래 왔고요. 조금 오늘은 시황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CPI 지수 발표가 우리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 전망과 똑같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CPI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시장에서는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안 잡혔어? 이거 소용 있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제 그 선반영이죠. 자이언트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좀 높아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투심에 얼어붙으면서 이제 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증시의 경우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똥을 피했죠.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3시, 4시 요 사이에 금리 인상폭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큰 아주 홍수 같은 이 낙폭을 피해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피해도 개파락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게다가 CPI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틀 전이죠. 15일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서 월화수 동안은 시장이 거의 저는 이번 주는 침체기다. 적어도 침체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미 관망세 짙은 건 베이스고요. 관망세가 짙다 보니 조금의 자금만 증시에 유입이 돼도 지수가 변동폭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만의 호재만 있어도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조금만의 악재만 있어도 하한가 정도의 어떤 이런 타격을 입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이제 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를 하면 보통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에 안도감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 반등은 단지 그냥 파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구나.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해서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두겠구나. 라는 의지를 확인한 데에서 이제 증시가 안도감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큰 이유가 아닙니다. 이 반등은요. 사실 이 안도감을 찾지 않아도 기술적으로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너무 큰 낙폭을 몇 거래일 이상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 매수세나 저가 매수세 또는 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있어야 됐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심각했던 날은 저는 사실 어제였다고 봐요. 어제가 정말 극악의 거래 대금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매도 순매수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오후 2시까지만 해도 1,000억도 안 되는 돈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말은 기관이 단타치는 시장이다. 그냥 매수하고 매집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고 변동성이 극악이다 보니 기관 자체에서도 긴 시간 동안 한 종목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다 한 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계속 꼬리를 달고 다시 시가 근처 또는 아예 음봉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실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장일 때 또는 이제 횡보장일 때
계속해서 주가가 음봉이 상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손절과 추가 매수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요, 낙폭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음 날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은요, 일단 공포에 의한 투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 매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나 미수를 써서 이렇게 어떤 이 종목을 좀 이렇게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 전체, 시장 하방 압력이 강하다 보니 주가의 낙폭이 커지면 증권사에서는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로 인한 이제 매도 물량이 또 하나의 어떤 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매매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도 시장의 반등세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빠졌어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횡보세를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낙폭을 멈추고 조금 반등을 해주는, 작지만이라도 작아도 요즘 어느 정도는 좀 정돈이 될 수 있는 장세가 다음 주에는 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고 이제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속되고 있는 건 3대 빅동이죠.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했던 2년간의 공급난, 그리고 또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거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악재가 추가되면 추가됐지 호재가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는 항상 깔고,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그 어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빠르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기가 또는 물려있던 종목들 안정기가 또는 약수익 일결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재만 많고 호재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상당히 짙은 모습인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키포인트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아까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황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안 깰 수가 없는 게,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이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뜨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들이 있죠. 바로 매크로 이슈 관련주입니다. 매크로 이슈 관련주는요, 악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종목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뜨는데, 사실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을 한다고 우리나라 가스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이 뭔가 신장되거나 마진이 개선되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이제 어떤 섹터, 테마성 이제 급등, 요런 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키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약하면 항상 뜨는 섹터가 있죠. 바로 사료, 곡물, 비료, 요 섹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역시 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숭이 두창 쪽인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살짝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초창기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슈를 봤을 때 저게 그때만 하도 확실히 된 게 없었죠. 성 접촉만 안 하면, 착하고 바르게만 살면 나는 걸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과연 저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새로운 질병이 아니고요. 이미 90년, 50년대부터 있었던 병이었고 풍토병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이제 새롭게 확산세가 조금 보이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아직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HW에서는 이거 긴급 회의를 개최해야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지금 확산세가 갑자기 팍 퍼져서가 아니고요. 이미 HWO는 문매를 많이 맞았었죠. 왜?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처음에 초창기에 터졌을 때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질병 전문가들한테 사실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원숭이 두창이 설사 이제 코로나처럼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초기에 좀 잡으려는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특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이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시장에서 툭툭 튀어나오지만 역시나 코로나로 한 번 다져진 이 단단해진 시장이 이 원숭이 두창 가지고는 아직 코로나만큼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은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나 섹터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슈에도 사실 수급이 몰릴 데가 없어요. 사료, 가스 이런 거는 이미 지금 작년 후반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시세 급등을 해줬던 종목들 순환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연가스와 이제 곡물 사료 쪽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시장에서 한 번씩 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요.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원자재, 에너지 가격과 식량난이 진정이 되기에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쪽 섹터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우려까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사료나 또 에너지 관련 이슈들도 시장의 어려움들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와 또 오늘장 키포인트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인기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의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지금 천연가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쟁 이슈에 식량 위기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 받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주 긴급회의를 예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원숭이 두창 역시 키워드 식스센스 선정됐습니다. 한편 중국 봉쇄가 풀린 이 상하이 다시 경제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정말 악재만 가득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뉴스였습니다. 자, 또 에너지난 확대에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체 에너지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로 선정됐습니다. 게임 장르 중 하나인 소셜 카지노 역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벌써 해외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특징주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이렇게 6개 종목들입니다. GSE, 미래생명자원, 미코 바이오메드 등이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후에 들어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특징주들은 GSE, SK이노베이션, 네오위즈 이렇게 3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천연가스, 또 심화하고 있는 에너지난에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 소셜 카지노 뽑아주셨는데요. 특징주로 GSE, SK이노베이션, 네오위즈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 GSE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GSE 오늘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GSE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굉장히 정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죠. 최고가를 지금 9,00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시총이 굉장히 낮고 변동성이 극악인 이런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요, 이 GSE라는 종목들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여러 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연가스라는 재료가 지금 이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올해 초부터, 짧게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 재료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건데, 전체적인 시장 하방 압력 때문에 지금 한 이평선을 지금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시황 얘기할 때 살짝 오늘장 키포인트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천연가스가 40% 폭등을 하든 50% 폭등을 하든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체 에너지가 아니고 1차 에너지죠. 이런 이 천연가스나 원유, 정유 이쪽 관련주들은 외국의 그 원유값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갖고 수급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몰리는 게 테마성을 띠는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사실은 테마주를 건들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적인 이 코스피 하방 압력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이 악재 없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이런 테마주 속으로 뛰어드는데 천연가스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모되어 왔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에 와서 100% 폭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왔던 SH에너지화학,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그 전처럼의 시세 분출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노라고 스톱이라고 외치고 싶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손실폭이 커서 또는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계속 있어요. 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당장은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에너지, 천연가스를 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협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을 절대 내리거나 공급량을 늘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봐서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씩 모멘텀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재료로 소모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 줄 때 한 번은 시세 분출이 있을 때마다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은 마음에 오늘 이 GSE를 꼽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GSE. 일단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이라면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보유자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시세 반등이 왔을 때 들고 계셨던 비중들 좀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관련 특징주로 선정됐는데 이렇게 파랗게 물든 장에서 혼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고입니다.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뒤에도 이 종목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서 남은 두 종목이 둘 다 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 섹터에 관한 얘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에너지 섹터는 그 전부터 굉장히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으로 단기적으로 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도 에너지 섹터에서는 절대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원전이지만 그 이후로는 풍력, 태양광 등등의 대체 에너지 섹터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분화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선구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태양광 좋은 회사, 풍력 좋은 회사 찾아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추세를 잘 타다가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19조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하방 압력을 또 열심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만큼 오고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금 지지받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온 건 에너지 때문에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일단은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셜 카지노로 지금 특징주 네오위즈 꼽아주셨는데 네오위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지금 게임 섹터, 지금 이 시점에 게임 섹터요? 한번 어리둥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게임 섹터
시장에서는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조정 중이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게임 섹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 섹터 중에서도 소셜 카지노에 지금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눈이, 투자자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콘텐츠 사업 전체에서 해외 매출에 해외로 수출한 콘텐츠 사업 전체에서 69.5%가 바로 게임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안 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사상 최초로 해외 매출 2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저나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인수하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미 그래서 흥행을 기록한 흔적을 보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마당에 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랑 지금 5년 동안의 독점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강원랜드가 10종의 슬롯 머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이 네오위즈만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오위즈가 다른 소셜 카지노 종목들 중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더 큰 시세 분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종목이 또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지금 최근에 5월 20일부터 연속적으로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쌓여오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투신과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이쪽이 이제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 네오위즈뿐만이 아니라 이 소셜 카지노 업체들이 지금 하반기에 새로운 게임들이 지금 출시 예정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소셜 카지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N게임이라든가 YJN 게임즈라든가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게 먼저는 네오위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례대로 소셜 카지노 업체들이 한 번씩 시세 분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업군 전체적으로 힘든 마당에 게임 산업에서 완전히 어떤 경쟁력 있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갈 곳 없는 수급이, 테마성에 갔던 수급이 다시금 게임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한 이 소셜 카지노 섹터들로 몰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위즈도 그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장을 주도하는 키워드,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2,400선도 무너졌었는데요. 현재 낙폭 많이 축소했습니다. 오늘 0.71% 하락한 2,433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 축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쌓이는 외국인 매물 부담이 되는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 다시 팔자 전환해서 현재 6,825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오늘 국내 기술 성장주들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장중에 59,400원까지 밀리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역시나 6만 원 선 회복하지 못한 채로 오늘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만 빨간불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개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낙폭 많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연중 최저치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현재 0.51% 내린 79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홀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오름세 보이면서 62,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확인했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는 신의 한 수 코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들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금요일까지도 또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시장 열심히 잘 빠지고 있고요. 제가 빠질 거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이 뭐 빠지는 부분들은 뭐 원래 장이 올라가면서 빠지기도 하는 거니까 뭐 당연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식으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던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뭐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서 시장이 계속 잘 올라오다가 작년 12월 달서부터 해서 시장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계속 커져가니까 이제 주식을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거에 제가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쭉 해오면서 16년 차입니다. 16년 차 전문가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거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1부터 10까지 따졌을 때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경우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서부터 2016년도 전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2달에 한 번씩, 심할 때는 한 달에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폭락도 좀 자주 있었던 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그 경험을 알고 있다면 현금화 대응을 당연히 해놨을 것이지만 주식을 한 지가 4년 이하인 사람들은 초보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어떻게 또 반등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은 하락이 마무리되고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덜 빠졌으니까 이게 하락이 끝이냐?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혹은 아주 징그럽게 개인들을 괴롭혔던 장이 2009년도서부터 2015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냥개비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성냥개비 옛날에 까게 든 거. 그 중에 하나 정도의 흔들림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뭐 역사상 가장 많이 흔들려가지고 개인들이 가장 힘든 거다. 성냥개비 어지럽혀 놓은 그냥 땅바닥에 딱 던져놓으면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되게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닥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죠.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뭘 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하게 되면 분명히 또 후회할 겁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좀 들어준다 그래도 일단 2,500을 뭐 돌파를 해야 그래도 조금 종목들이 좀 살아날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20%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박스권 바닥이라고 한번 찍고 한번 매매가 좀 돼볼까 하려면 2,500이라도 안착이 돼야, 그래야 뭐가 있을 텐데, 뭐 2,500도 지금 돌파된 게 아니고 이미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다시 밑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건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강하게 뭐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걸 지금 36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신의 한 수 후 코너, 그래서 소통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뭐하지라는 코너와 그 다음에 오징어 다리는 뚠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소통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하면서 좀 재밌게 종목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들어오시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강연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대구, 그 다음에 25일 대구가 있고요. 26일 부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강연회 다음 주 25일, 26일 대구 부산 강연회에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저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있을 때에서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있을 때에서 그때에서 3월 17일, 18일, 19일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줬어요. 그 증거 자료들은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전 매매 정서 아침에 서울경제TV 보고 실시간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녹화 방송 VOD 돌려보시면 거기 다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2월달, 3월달 조심하라, 폭락한다,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 폭락한 다음에 한 번도 매수 사인을 보내지 않았어요. 잘 빠진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3분할로 3월 17일, 18일, 19일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번 타이밍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분여 남았는데요.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점수 얘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GSE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라갔는데요. 왜 빠졌느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이유는 뭐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급등을 했지만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매매로 먹으면 잘 팔아야 됩니다.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일사료인데요. 한일사료 오늘 아침서부터 사료 관련주를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다 빠졌죠. 왜 빠졌느냐? 마찬가지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다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확 물립니다. 이것도 접근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4월 달에 표적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운 좋게도 지금 아직도 강하고 수익권역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빠질 거예요. 얘도 빠질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들 안 좋죠. 60점 양. 50점 가줄라다가 그냥 60점 양 줬으니까 하여튼간 지금은 종목들 쉽사리 접근하는 구간 아니고 조금 더 참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조금은 참는 그런 자제력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쉽지 않았던 한 주 결국에 오늘 장도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